해안가를 따라 드넓게 펼쳐진 대포리 갯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갯내음 가득한 벌교를 찾는다는 일명 갯벌 박사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와보네. 꼬막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곳으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주말마다 거의 온다고 봐야죠. 섬을 가거나 아니면 뭐 갯벌을 가거나 바다를 가거나. 시작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었고, 또 공부를 하다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가치를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목적보다 제 몸이 이렇게 갯벌이나 바다를 다녀오게 되면은 아주 편안해지고 힐링이 되는 느낌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갯벌이나 섬이나 바다를 찾고 있습니다. 물이 들었다가 나갔다를 반복하며 시시각각 달라지는 변화무쌍한 바다. 썰물로 드러난 회색빛 갯벌 풍경은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죠. 특히 보성 갯벌은 갯벌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어촌 공동체를 연구하는 희귀한 사회학자인 그를 사로잡은 이 갯벌에는 대체 어떤 매력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보성 갯벌은 여기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벌이다, 참갯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뻘갯벌이죠. 그래서 이제 저 순천만 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토사들이 안에 쌓이면서 펄갯벌을 이루죠. 걸어서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뻘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갯벌은 꼬막이나 또는 짱뚱어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곳이죠. 이쪽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펄갯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 4곳 중 유일하게 남해안에 있는 보성 순천 갯벌. 그중 보성 갯벌은 벌교읍 대포리와 장암리 일원에 걸쳐 형성된 반폐쇄형 갯벌로 금강에서 시작된 갯벌 퇴적물의 여행이 마무리되는 최종 종착지입니다. 곱고 미세한 퇴적물이 집적돼 먹이 자원이 매우 풍부한 것이 특징인데요. 덕분에 다양한 갯벌 생물들의 서식지이자 철새들의 보금자리로 생태, 생물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성갯벌은 주변에서 유입되는 소형 하천으로부터 영양염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변에 염습지가 잘 발달하고 기초 생산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러한 높은 기초 생산으로 인해서 고막, 새고막과 같은 수산물이 아주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갯벌 생물들을 먹이로 해서 멸종위기, 국제적으로 멸종위기 철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많이 도래하는 그런 우수한 갯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하천인 벌교천과 펄갯벌이 이상적으로 이어진 보성 갯벌은 풍광 또한 아름답습니다. 갈대 군락지로 유명한 중도 방죽. 갯벌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천상의 갯벌이 살아 숨쉬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죠. 보성갯벌은 2003년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이어서 2006년 국내 갯벌 최초로 람사르 습지에 등재됐고 2016년엔 갯벌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해양 생태의 보고이자 생물 다양성의 상징으로 보호가치를 인정받아 관리되어 왔는데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보성을 방문한 실사단은
보성갯벌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보성갯벌은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제 전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됐습니다. 우리 갯벌은 그 IUCN 유산 등재 취준단에서 그 현장 실사 시 세계에서 가장 고운 펄증을 보유하고 또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최적 공간이라며 극찬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2km 이상의 갈대 군락지와 또 칠면초 등 다양한 염생식물이 분포되어 있으며 전국 최대 꼬막 생산지 장도를 품고 있는 보물 같은 곳입니다. 건강한 생태 환경으로 사계절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갯벌은 식량 공장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갯벌이 잘 발달한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갯벌 생물들을 주요 먹거리로 이용해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갯벌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높은 밀도로 서식하고 짧은 시간 안에 복원되는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적당량을 먹거리로 이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덕분에 갯벌은 다양한 음식 재료를 생산하는 공장이며 저장 창고로서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 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청정 갯벌에서 나오는 수산물 중 으뜸은 겨울 별미, 꼬막입니다. 장도를 품고 있는 벌교 앞바다 여자만은 전국 꼬막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꼬막 주산지로 영양분이 풍부하고 찰진 뻘로 이루어져 꼬막이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 1호가 벌교 꼬막인 이유죠. 뻘배를 타고 갯벌을 누비며 일일이 손으로 캐어 올리는 만큼 몸값이 귀한데요. 이 드넓은 갯벌이 어민들에게는 황금밭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장도와 해도 요 주변이 아주 갯벌이 이 참갯벌, 뻘갯벌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또 장도가 섬을 보면은 장자가 길다는 얘기거든요. 길다고 하는 것은 해안선이 길다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물려 있고 또 굴곡도가 아주 높죠. 그래서 그 해안선 그 굽어지는 곳곳에 퇴적물들이 뻘갯벌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 이제 그곳에 이 좋은 그 꼬막이나 낙지나 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걸 주민들은 잡아서 팔기도 하고 또 만들어서 음식을 밥상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죠. 이른 새벽, 꼬막잡이 어선이 바다로 나갈 채비를 서두릅니다. 벌교의 배들은 찬바람이 부는 11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가장 바쁘다는데요. 오늘도 짙은 어둠을 뚫고 바다로 향합니다. 한평생 고향에서 꼬막 어업을 이어온 김영인 씨. 벌교 꼬막의 자부심으로 지켜온 가업을 이제 아들에게 물려줄 차례라고 합니다. 아들이 원래 축구 선수인데 그냥 외지로 돌다 보니까 안 돼서 그냥 그 아빠 사업도 이어받아야 되고 해서 후계자 수업 중이죠. 의외로 할만해요. 약간 피곤한 거 빼고는 힘든 건 없어가지고. 싱싱한 꼬막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새벽 조업을 감수한다는데요. 든든한 후계자와 함께하는 오늘 조업도 만선이길 바랍니다. 어장에 도착하자 부지런히 그물 내릴 준비를 하는 초보 일꾼. 갯벌에 직접 들어가서 채취하는 참꼬막과 달리 새꼬막은 배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건져 올리는데요. 줄과 그물을 단단히 묶어 바다로 던집니다. 새꼬막은 수심 10m 내외의 바닷속 갯벌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물 입구에 틀이 달린 형망을 이용해서 바닥에 묻혀있는 꼬막을 채취합니다. 꼬막을 캐기 위해서 기계를 밑에다 이제 떨구면은 이게 그물로 끌고 가면서
나서 꼬막이 이제 딱 펴지는 거라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 지금 배로 계속 이동하면서 꼬막을 잡고 있는 중인가요? 네, 지금 꼬막을 계속 이제 긋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내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베테랑 어부가 등장할 차례. 줄을 이용해서 그물을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 반복해야 꼬막이 더 많이 잘 잡힌다는데요. 보기보다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빗속에서도 부자의 찰떡 호흡이 빛을 발합니다. 그물에 담겨있는 꼬막은 한 번에 들어올리지 않고 펄을 씻어낸 후 비로소 배 위로 올립니다. 잠시 후 그물을 거두려는 초보 일꾼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새꼬막은 매년 봄 양식장에 종자를 뿌리고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하는데요. 벌교 꼬막의 유명세만큼이나 어민들에게는 생계를 책임져주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영양 많고 맛 좋은 벌교 꼬막은 날이 추워질수록 더 찰지고 쫄깃해진다죠. 금은 보화를 품은 박이 쏟아지듯 그물에서 배 위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새꼬막. 보기만 해도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등양만은 뻘이 좋잖아요. 지금 여기 등양만 뻘이 세계 그 유네스코에 그 등재된 걸로 알고 있어요. 뻘이 좋아서 모든 게 좀 맛있어요. 생물이 꼬막도 그러고 낙지도 그러고 여기서 잡히는 건 다 그래요. 첫 번째 수확의 기쁨도 잠시, 투망 작업은 계속됩니다. 꼬막 채취는 보통 새벽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물이 올라오길 기다리는 동안에도 쉴 틈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바다 위에서 새꼬막을 잡기 위한 사투는 계속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묵직해지는 그물. 그물 가득 올라오는 새꼬막에 어부의 기쁨도 커집니다. 오늘 수확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더욱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시린 바닷바람을 맞아가며 건져 올린 새꼬막이 갑판 위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안고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루 작업해서 이렇게 양을 많이 채우면 기분은 좋고 또 배라는 게 좀 위험한 직종인데 이렇게 또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어느새 동이 트고 8시간의 긴 새벽 조업을 마친 꼬막잡이 어선이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확해온 꼬막을 선별하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배에서 선별 기계로 꼬막을 직접 올려야 하는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선별은 배에서 1차적으로 컨베이어를 타고 컨베이어를 통해서 저 기계에 선별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선별기에서 이게 폐각하고 알맹이하고 이제 걸러주는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빠져나오면 거기에서 20kg 한 망씩 해가지고 망 작업을 하죠. 마을 공동 선별장에서 껍데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이 신속하고 분주하게 이뤄집니다.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잠시도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벌교는 전국 꼬막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꼬막주 산지로
수산물 지리적 표시 1호라는 자부심을 안고 있는데요. 30여 년 전부터 마을 공동 어장에서 꼬막을 채취해 생계를 이어온 동률마을 주민들 역시 벌교 꼬막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밥상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벌교 꼬막을 맛볼 수 있는 거겠죠? 꼬막을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여수 상해로 각자 나눠서 갑니다. 이게 각자 큰 대형 상해로 통해서 소형 상해는 거기에서 분업화로 나눠가는 거죠. 한 군데서 다 칠 수가 없어요. 양이 많아가지고. 예로부터 수산 자원이 풍부했던 동률마을. 최근엔 어촌 뉴딜 사업으로 정주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주민들 스스로 동률항의 풍부한 수산물을 활용해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특산물을 이용한 특화 음식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어촌계 같은 경우는 양식장을 휴식 연재를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봄에 그 꼬막 종자를 채취를 해서 양식장에 살포하는데 우리가 양식장이 5군데면 2군데는 비워놓고 3군데만 이렇게 살포를 하고 있어요. 휴식 연재를 실시하다 보니까 꼬막이 더 잘 되고 폐사율이 더 덜하고 그런 걸 유지한 것 같아요. 소중한 바다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휴식 연재를 선택한 동률마을 주민들. 갯벌과의 공생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가꿔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벌교에는 제철 꼬막을 맛보러 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벌교역에 내리면 이곳이 꼬막의 고장임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있네. 이게 꼬막 잡는 기계, 밀대. 요 밀대를 요걸 여기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미는 거죠, 이렇게. 뻘 여기가 약간 이렇게 들어 올라가져 있잖아요. 이렇게 밀면은 잘 밀려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요걸 이제 여기다 걸면은 가면서 꼬막이 한 20cm 정도 이런 정도에서 깊이에서 이렇게 자라니까 꼬막이 이렇게 손으로 긁는 것처럼 이렇게 긁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꼬막을 잡습니다. 이 벌교뻘은 요게 없으면 한 발짝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흙이 이렇게 퇴적되면서 만들어진 펄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래갯벌이나 이렇게 그 돌이나 이렇게 그런 게 섞인 그런 혼합갯벌처럼 단단한 게 아니라 들어가면 마치 그 늪처럼 이렇게 쭉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사람 수만큼, 그 다음에 또 이 뻘배가 이렇게 좀 망가지면은 스페어로 여분의 뻘배까지 해서 가족 수보다 뻘배가 더 많이 있죠. 장도에서도 저 들었던 얘기인데, 반찬을 못하는 것은 용서가 돼도 뻘배를 못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고 해서. 뻘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벌교 역사를 나서자마자 진한 갯내음이 여행자를 반겨줍니다. 벌교천이 흐르는 벌교 읍내는 문학기행 코스로도 꽤 이름난 곳인데요.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주 무대로 시내 중심에는 꼬막거리와 태백산맥 문학거리가 조성돼 있습니다. 실제로 포구가 있던 벌교는 일제강점기 내륙 수탈의 전초기지로 사용되면서 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한데요. 당시 많은 일본인들이 이주해 살았던 벌교에는 지금도 곳곳에 일제식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벌교의 중심 거리고요. 이 지금 집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일본식 건물들이 이렇게 있죠. 일부는 일본식하고 또 우리 전통 한옥 이런 것들이 조금 결합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본인들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생활했던 곳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뭐 그 김범우의 집, 그다음에 뭐 소화의 집,
금융조합, 그때 당시에 그 태백산맥에 나오는 주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그래서 태백산맥 문화의 거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여행 오는 사람들이 이 벌교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거리를 태백산맥 문화관까지 포함해서 이 거리를 주로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꼬막 비빔밥, 꼬막 정식 이걸 먹고 뭐 이런 그 동선으로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1935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보성여관은 2층짜리 일본식 건물로 당시 벌교에서 가장 번화한 중심가의 자리에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렸다고 합니다. 보성여관입니다. 소설 태백산맥에도 등장하는 이곳은 당시엔 5성급 호텔을 방불케 할 정도의 규모였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한식과 일식 건축 양식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멋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여기가 이렇게 일본 주택들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그 햇볕이 들 수 있는 중정 가운데가 이렇게 있고, 딱 그 정원들이 이렇게 꾸며져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나 이런 다다미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일본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곳인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대로네요. 나무로 해서 계단도 해놓고 마루도 그러고, 안에가 다다미로 그대로 있나 모르겠어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보성여관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카페와 숙박시설, 갤러리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이렇게 격식을 갖춰놓고 그 여관을 했던 곳들은 찾기가 쉽지가 않죠. 또 이렇게 잘 보관되는 것도 사실은 벌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자산이고, 이게 아마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걸로 아는데 2009년인가 아무튼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성남? 경기도?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벌교는 처음 오는 거예요? 네, 처음 왔어요. 어떻게 여수로 왔다가 벌교로 네, 차를 가지고? 아니요, 그 무궁화 타고 왔어요. 아, 기차? 네, 괜찮던가요, 기차? 네, 괜찮아요. 그 얼마 안 걸려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서 벌교는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꼬막 먹으러 왔어요. 꼬막 먹으러? 네. 아, 순전히 꼬막? 네, 꼬막 때문에? 그냥 먹으러 왔어요. 네.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여수도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그쵸. 근데 네. 아, 꼬막이? 겨울에는 꼬막? 꼬막 먹으려고 유명하다고.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나서. 아, 그렇고. 잘 왔네. 지금 딱 꼬막철이니까. 네네. 재밌게 놀다 가세요. 네네. 네. 네. 꼬막철,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습니다. 벌교천과 마주하고 있는 벌교시장은 기름진 땅과 바다에서 철마다 나오는 식재료들이 넘쳐나는데요. 역시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건 벌교 갯벌과 바다에서 직접 잡은 싱싱한 수산물입니다. 장대. 크네요. 말려가지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구워 먹어도 맛이 있고, 생물로 해가지고 미역국을 많이 이렇게 끓이더라고요. 최고로 맛있다고 미역국을 많이 끓이는 거예요. 간재미. 이제 간재미도 겨울철에
맛이 들기 시작을 하죠, 완전히. 우와. 안녕하세요. 딱 구분을 해놨네. 네네. 핏꼬막, 새꼬막, 참꼬막. 네. 참꼬막은 참꼬막? 벌교 대표 꼬막 제일 비싸고. 네. 그러죠. 현재는 가격이 좀 제일 비싸죠. 제일 비싸죠. 네. 지금이 철인가요? 제철이죠. 수막선, 제일 맛있어요. 아, 완전히 조금 더 추워져야 되는.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맛있어요. 지금 제일 맛있을 네. 때. 이거 딱 보면은 벌교 꼬막이다 아셔요? 참꼬막은 자신하죠. 아, 벌교 딱 보면 벌교 꼬막이에요. 꼬막이라고. 벌교 참꼬막은 골이 깊고요. 껍질이 아. 굉장히 단단하고. 이렇게 골이 네네, 깊다고. 골이 깊어요. 새꼬막은 골이 민들민들해요. 요게. 네네. 비교해서 보니 확실히 다르네요. 얘는 옛날에 얘만 제사에 올렸다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비싸니까. 네,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조상님도 알아주겠지. 이해하셔요, 많이. 참꼬막, 예. 참꼬막은 지금 1kg에 3만 원이고요. 1kg 요? 어. 여기 지금 2kg에 6만 원인데 네. 1kg만 하시면 1kg만, 예. 요거 다른 것도 샀으니까. 네네. 요거 맛도 봐야지. 이렇게 지금 다 살아 있거든요. 싱싱하네. 그럼요. 이거는 뻘배 가서 이렇게 잡는 거. 네. 요거는 얘는 배로 이렇게 긁어서 잡고요. 긁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거 뻘배 타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하나씩 손으로 잡아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양이 별로 없어요. 물때에 따라서 또 조금에는 안 나와요. 아. 꼴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물이 맞다, 빠지면. 물이 빠져야 되니까. 네네. 다리.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갯벌의 보물이라는 벌교 참꼬막까지 알뜰하게 장을 본 후 향하는 곳은 과연 어딜까요? 벌교는 꼬막이나 생선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그 식당에 가면은 바로 조리를 해주는 집이 있어요. 반찬 좀 내주고 반찬값하고 뭐 이렇게 내면은 꼬막은 바로 삶아가지고 해주고 생선도 구워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여기 있네. 벌교 시장의 명물 초장집이라고 불리는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꼬막 사가지고 왔는데 꼬막 삶아주나요? 네네. 참꼬막. 아. 네.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냥 삶아서 드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밥이랑 먹으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까가지고 예. 그 맨밥에 절여 드시는 거. 우리 보통 그 왜 초장 야채 해가지고 이렇게 버무려서 먹는데. 이거는 새꼬막. 아, 그건 새꼬막이고. 네, 새꼬막은 이제 전도 드시고. 어. 이제 이것도 된장국은 되는데 짜요. 아, 얘는 새꼬막보다 좀 짠가요? 많이 짜요. 아, 그래서 맨밥에다 그냥 비벼서. 네네네. 저는 그렇게 권해요. 그렇게는 안 먹어봤는데. 오늘 그렇게 한번 드셔보셔요. 맛있어요? 맛있다고 하시대요.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네네네네네. 전 앉으세요. 네. 뻘배를 타고 갯벌을 누비며 한 알 한 알 채취해서 더욱 귀한 벌교 참꼬막. 그만큼 훨씬 쫄깃하고 맛도 좋다죠. 시집와 벌교 사람이 된 지 언 20년. 사장님만의 꼬막 삶는 비법이 있다는데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물을 그렇게 해요? 네, 저는 그래요. 꼬막을 이렇게 만들면 뜨거워요. 이렇게 만들면 뜨거우면 익었다 싶으면 이렇게 까봐요. 익었네요. 이렇게 익어요. 와, 정말 탱글탱글하네요. 꼬막을 오래 삶으면 살이 질겨져서 맛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쫄깃하고 탱탱한 식감과 달큰하고 짭조름한 맛을 자랑하는 벌교 참꼬막. 그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니 그 맛이 기대됩니다. 꼬막 까는 거고. 뒤에. 네네네. 이 고래 넣고. 얘는 이렇게 깠는데. 그렇죠. 옛날에 그게 다 손톱으로 깠죠. 우선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옛날에 이건 손톱. 옛 추억을 떠올리며 본격적으로 꼬막 가게에 나서 보는데요. 사실 꼬막은 별 양념 없이 데쳐 먹기만 해도 맛있죠. 쫄깃한 식감과 함께 갯벌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짭짤한데요? 뭐 저는 익숙해서 괜찮은데 그래도 짜요. 많이 짜요, 참고가.
이 뒤에 뭐 땀기름 맛이 좀 있어서 밥이나 막걸리나 이렇게 한잔하면서 먹어야 돼요. 짭조름하면서 계속 손이 가는 게 참꼬막의 매력이죠. 육질의 맛과 식감이 중요한 통꼬막은 참꼬막을, 나머지 꼬막 요리는 새꼬막을 많이 쓰는데요. 전라도에선 잔치상에 홍어와 이 참꼬막이 있어야 걸게 장만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이 꼬막 보면 이 꼬막 껍질 처리가 이게 힘들어가지고 이 꼬막을 먹고 나면은 그 마당에 꼭 이렇게 박혀요. 꼬막이 가을에 옛날에는 그 콩하고 그 나락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타작을 했거든요. 이게 있으면은 그 콩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꼭 그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마당에 있는 꼬막 껍질을 전부 다 주워내고 패인 것은 다시 다 메꾸고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꼬막을 보면 꼭 그 일을 했던, 아버지가 그 일을 시켰던 게 이렇게 생각나요. 과장님, 네. 밥에다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식사하시게요? 네. 네, 꼬막도 꼬막이고 낙지도 많이 드시고 오세요. 낙지도. 네, 여기도 꿀낙지다 보니까 참기름은 넣어갖고 왔거든요. 알만 넣어갖고 같이 비벼 드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뭐 이제 그냥 요 깐 것에다가 요것만 넣어가지고 비벼서. 그렇죠, 알면. 근데 혹시 또 밋밋 하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낙지 네. 썰어갖고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어도 짜니까. 사장님의 당부를 되새기며 본격적으로 참꼬막 비빔밥 만들어 볼까요? 보통 꼬막 비빔밥 하면은 야채에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렇게 비벼 먹잖아요. 그렇죠, 회무침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궁금한데 이 맛이 있을까? 맛있다고 하셨어요. 맛있어요? 네네. 커다란 비빔 그릇에 밥과 김, 참기름, 그리고 벌교 참꼬막이 전부입니다. 이건 따로 뭐 간을 할 필요도 없겠네요. 참꼬막 비빔밥,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이렇게는 처음 먹어보는데 야채 넣고 막 고추장 넣고 초장 넣고 이렇게 비벼봤는데 냄새가 입안에 침이 그냥 가득 찼어요. 한번 먹어봐요. 입안 가득 한 입 맛보는데요. 꼬막 본연의 참맛이 느껴집니다. 야채를 안 넣은 게 훨씬 그 꼬막 그 맛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초장이나 막 이런 것 안 넣고 꼬막하고 흰밥하고 참기름만 딱 넣어서 먹으니까 야채를 섞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 사장님 이거 좋은데요? 네? 이거 좋아. 맛있죠? 네. 예, 전부 다 그렇게 드신 분들은 다 맛있다고 하시네요. 이거 야채 넣은 것보다 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야채 넣지 마시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넣어달라고. 또 어쩔 수 그 이제 없이 그 전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야채 넣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상추 갖고 와갖고 썰어드리죠. 그러면 이제 상추 넣고 이렇게 나물 넣고 그러고 드셔요. 이 참꼬막이 많이 비싸졌어요. 꼬막이 비싸진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예, 그렇게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비싸요. 그리고 아. 지금은 그 작업한 할머니들도 없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죠. 젊은 사람은 이제 안 하니까. 그럼 이제 그분들 돌아가시면 누가 하지? 시집 가서 맛조개 잡은 걸 어머니가 하신 걸 보셔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맛조개하고 꼬막하고 작업이 힘들다고 하대요. 지금 못 하셔요. 힘들어갖고. 제주도에 물질하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물질하는 것보다 뻘짓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뻘에 가서 하는 것이 해녀들 물질하는 것보다 선업에는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다 저희 어머니가 했는데 지금 못해요. 전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못해요. 널 자체를 못해요. 저희 집에 삼형제가 있는데 딱 둘째만 널 타지 첫째하고 셋째는 널을 아예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널배 타는 거 보면서 아 이거는 기술로 타는 게 아니라
세월로 타는구나. 이건 세월. 요령도 있어요. 그 요령이 세월이지. 아, 그러나. 네. 요령이 세월이죠. 그래서 이건 힘으로 타는 게 아니라 네. 세월로 타는 거라. 맞아요. 어머님들이 고된 세월로 알알이 건져 올린 벌교 참꼬막. 이 귀하디 귀한 맛을 앞으로도 오래오래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참꼬막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과 같은 영양분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도 꼽힙니다. 참벌. 이 참자는 아무 데다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참깨, 참숭어, 참돔 다 이 귀하거나 지역에서 가장 많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많이 나기도 하지만은 맛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참꼬막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벌교 사람들은 그 꼬막이 자라는 곳을 참벌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더 그 깊은 맛도 있고, 이제 전라도 얘기로 한다고 하면 개미가 있다고 그러죠. 깊은 맛도 있고, 이렇게 깠을 때 거기 안에 그 우리가 피라고 하잖아요. 피, 철분, 헤모글로빈 그것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그 담고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맛있는 것 같아요. 벌교 참꼬막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갯벌 생물들을 먹거리로 이용하는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문데요. 그 음식의 종류도 다채롭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갯벌이 가진 생물 다양성의 증거가 아닐까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특이한 생김새로 눈길을 사로잡는 이것. 짱뚱어입니다. 청정 갯벌에서만 사는 짱뚱어는 하루 서너 시간 썰물로 갯벌이 드러나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화려한 등 지느러미를 활짝 펴서 갯벌 위를 나는 순간 전통 방식인 홀치기 낚시로 재빨리 낚아 잡습니다. 그 생김새가 얼마나 특이했던지 조선시대 말 정약전이 지은 자산 어보에는 눈이 튀어나온 모양을 두고 철목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성 갯벌의 또 다른 명물 짱뚱어 탕을 맛보러 다시 벌교를 찾았습니다. 벌교는 꼬막도 유명하지만은 짱뚱어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짱뚱어탕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또 짱뚱어가 나는 곳이 요즘에는 갯벌이 흔하지 않아서 여기서 또 짱뚱어를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짱뚱어, 이게 지금 짱뚱어인데 지금은 겨울잠자로 다 들어가 버려서 볼 수는 없는데 짱뚱어탕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짱뚱어탕은 갯벌이 많은 서남해 지역의 전통 음식으로 튀김이나 구이, 회로도 먹지만 탕이 메인 요리인데요. 40여 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켜온 가게의 역사에서 옛날 지역 고유의 음식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원래 짱뚱이밀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정식하고 똑같이죠. 정식하고 똑같이? 반찬은 정식 진짜. 반찬하고 똑같이죠. 겁나게 많아 보여. 역시 전라도 인심입니다. 탕을 특별하게 잘 끓이는, 탕을 잘 끓여요, 집이. 제일로 먼저 시작을 했어. 벌교에서? 벌교에서. 짱뚱이 탕을. 얼마나 됐다요? 35년. 35년. 35년이면은 그 집 보면은 그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 옛날 집에다가 덧대고 막 해가지고 그 마치 손때에 묻은 것처럼 음식도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송어젓에다가 새꼬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뻘떡게 무침. 이거 대갱인가? 지포. 대갱이 비슷하게 생겼네. 요거는 무슨 젓갈이다요? 장난젓. 창난젓. 요거는 쭈꾸미.
쭈꾸미를 해안 거 저기 필요하니까. 일부러 좀 갖고 왔구나. 그렇지. 요것이랑. 요 두 개는 고맙습니다. 요것도 그래. 오늘 운이 좋습니다. 뜨거워. 드디어 짱뚱어 탕이 등장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해서 보양식으로 인기인 짱뚱어 탕. 갯벌 사람들에게는 먹을 게 없던 시절 줄인 배를 고단백 영양식으로 채워준 고마운 음식입니다. 여기에 네. 그 짱뚱어 애도 들어가요? 애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러니까 홍어탕도에 왜 애가 들어가잖아요. 예. 우리 오늘 애가 들어가야. 근데 짱뚱어 애는 조그만하잖아요. 큰 놈만 사서. 우리는 큰 것만 사. 큰 것만. 요거는 그러면은 미리 사놨다가 이렇게 여기 갯벌에서 예뻐. 벌교에서만 벌개에서 잡는 부품이 거. 나오지. 딴 데는 부품이 안 나와. 굵은 거는 네. 훌치기 낚시로 하는 거. 훌치기로 잡는 것만. 여기 벌교에 훌치기 낚시를 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4-5분 되지. 4-5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진 않지.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많지. 어떻게 보면 짱뚱어는 오염된 곳에서는 살 수 없고 양식도 되지 않아서 100% 자연산이라네요. 짱뚱어. 오, 여기는 있네, 그냥. 완전히 갈아버린 게 아니네. 갈아본 것도 있고. 갈아본 뒤 뼈리 또 안 갈아고 주게. 삭새가 아주 맛있어. 둘이 또 하나 주고 둘이 먹다 하나 주고도 몰라? 몰라. 맛있게 생겼네. 요거는 절대로 없어. 양식은 일단 안 돼요. 안 되고. 중산도 안 들어오고. 중국산 안 들어오고. 네, 들어오기면 들어온다 그래. 근데 안 들어와요, 근데는. 여기 벌교에서 중국산 썼다라면. 이제 소문난 건 난리 나지. 난리. 그렇지. 예, 먹어볼라니. 자, 그럼 이제 벌교 갯벌에서 잡은 짱뚱어 맛 좀 볼까요? 진하네, 진해. 추어탕과 비슷해 보이지만 맛이 더 깊고 그윽합니다. 짱뚱어를 갈아서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통째로 있네. 여기 지금 살이 짱뚱어는 뼈 척추 가운데로 해서 좌측 우측 이렇게 2점 나오죠. 2점. 회로 먹어도 2점 나오죠. 이게 한 점인데 아주 귀한 짱뚱어네요. 그래서 더 맛있을 수밖에요. 저는 그 시골에서 곡성 시골에서 자랐는데 나락을 피고 나면은 그 아버지가 미꾸라지를 잡았어요. 미꾸라지. 그때 미꾸라지는 커요. 이렇게 통통하고. 근데 그걸 그 솥에다 넣고 푹 끓이면은 그때 이제 아버님 그런 얘기 하고 입에 짝짝 들러붙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딱딱 달라붙은 것 같아요. 일단 진하고 먹고 나서 그 국물의 진하기가 그 아버지가 표현했던 것처럼 입에 딱딱 달라붙는 그런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벌교 사람들은 이 짱뚱어 덕분에 보릿고개를 전혀 모르고 지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귀한 손님이 오면 짱뚱어 탕을 대접하고 지치고 힘든 일을 한 다음에는 짱뚱어탕으로 몸보신을 한다고 합니다. 갯가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온 짱뚱어탕. 갯벌의 고마운 선물입니다. 그 지역에 이렇게 맛이 와가지고 지역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곳인 것 같아요. 벌교 왔을 때 꼬막이든지 또는 뭐 짱뚱어든지 또 직접 그 가까운 뭐 한 10분 안에 벌교 시장에서 이런 재료들을 만날 수가 있고 또 거기서 한 5분 10분 가면은 갯벌에서 얘들이 서식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을 벌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사실은 이런 소비들을 여행객들이 이렇게 해줬을 때
갯벌에서 어업 활동하는 어민들도 지속 가능한 그 생활이 가능하고 또 갯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어민들도 참여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왔을 때 그 지역에서 음식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갯벌을 살리고 또 섬이나 섬 주변의 그 어촌을 살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성은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1호 벌교꼬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중요 어업유산 제2호인 보성 뻘배 어업을 이어오면서 해양수산 분야에서 오랜 역사와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아가 뻘배의 레저화를 시도한 뻘배 타기 대회로 갯벌 체험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갯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전남도와 손을 잡고 여자만 국가 갯벌 해양정원을 조성해 보성 갯벌을 보존하는 동시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인데요. 갯벌을 즐기는 공간인 동시에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임을 깨닫는 체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예, 보성 벌교 갯벌의 그 아름다움을 오래 보존하고 다양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갯벌 복원, 국가 갯벌, 또 해양정원 조성 등 신규 사업과 청정어장 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뛰어난 생산성과 복원력을 자랑했던 바다의 황금밭 갯벌. 하지만 지금 갯벌은 황폐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변화와 해양 오염은 우리가 갯벌에 던진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꼬막과 낙지, 짱뚱어의 귀한 몸값은 갯벌 생물 자원의 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단백질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는 갯벌 생물 자원 감소는 결국 지역의 음식 문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찍부터 갯벌 생물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보성에서는 꼬막과 낙지 같은 어족 자원 회복을 위해 꼬막 종자 생산과 함께 바다 목장 사업을 통해 어족 자원 보강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참꼬막 자원 회복 사업을 추진해 벌교 꼬막의 옛 명성을 되찾고 보성 갯벌을 청정 어장으로 가꿔나갈 예정입니다. 2014년부터 벌교 꼬막 종묘 배양장 운영으로 안정적인 꼬막 종자 생산 및 공급을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에 걸쳐 꼬막 생산량 및 서식장을 조성하는 연화바다 목정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 꼬막 중간 육성장 조성, 마을어장 개발 사업, 또 꼬막 종자 대량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꼬막 자원 급감에 우리 군에서는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잿빛 땅에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된 갯벌. 이곳에 넘쳐났던 갯벌 생물 자원들은 우리 모두 아끼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원이 됐는데요. 이제 지속 가능한 갯벌 환경을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해왔죠. 인간은 그 갯벌에 기대어서 하는 생물의 한 종일 뿐이라는 생각까지 온 거예요. 그게 지금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갯벌에 오는 새들에 대한 존중도 필요한 거고 갯벌에 사는 생물들에 대한 존중도 필요한 거죠. 인간 중심의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지속되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산 생물들의 한 80% 정도가 일생 동안에 그 갯벌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갯벌에 사는 생물들은 연안 생태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외양에 있는 해양 생태계 전반에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해서 후손들에게도 갯벌을 물려줌으로써 그들도 이와 같은 좋은 그 자연 환경을 이용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성 갯벌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이 된 것은 언제나 생명이 숨쉬는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은 건데요. 이 아름다운 생태계의 보고, 갯벌을 지키는 것은 지구와 인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보성 갯벌.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세계 유산입니다.